처음에 부자는 하여간 이렇게 평생 이렇게 지금이 곱하기 12달 곱하기 10년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계기가 있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게 당신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사람이 되게 10대 때까지만 해도 막 뚱뚱하고 게임만 하는 사람이었지만 역시 그런 자질이 있었는지 아무리 람보르기니를 봤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그렇게 과자를 끊고 이런 건 대단한 것 같아요. 다 그런 그 좋은 의미의 집요한 자격이 있었던 것 같고, 이 홈페이지가 처음 만들어지던 그 시대라서 그 홈페이지를 만드는 기술을 스스로 독학해서 배운 것도 참 훌륭한데, 거기에 이제 그 광고를, 배너 광고를 넣을 생각을 했으니까 그것도 앞서갔던 거고. 근데 나는 여기서 약간 제일 그랬던 건 이 사람이 뭐 혼자서 홈페이지 만드는 법을 공부했다든가 뭐 그런 어떤 거보다 제일 놀라웠던 게 그 회사를 다시 사비로 다시 넘겨받아서 그게 다시 그게 자기 펑션을 하는 데까지 18개월 동안 그렇게 노력을 한 게 정말 대단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첫 번에 성공을 했고, 이 사람이 확실히 보면 보통은 그렇게 또 한번 성공하고 나면 망가지는데 확실히 계속 끊임없이 공부하는 사람이라 그거를 이제 날리지 않고 소년 출세가 그 폐가망신에 그걸로 가지 않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더 잘 살게 해주려는 그런 진심이 이 사람을 계속 더 복을 받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여기서도 제일 키의 아이디어가 몇 개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가 딱 이런 것 같아요. 이 부자는 한 번의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과정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뭐 이 말이 진짜 한 7, 8번 계속 나오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은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유산을 받거나 뭐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건으로 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과정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과정이 없으면 사건도 없다. 그래서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된 부자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과정을 통해서 된 거라면 그 안에서 겪은 실패도 다 자산이기 때문에 진짜로 좋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몇 번에 걸쳐서 하는 가장 큰 거는 3, 4, 5장의 인도 서행 차선, 추월 차선인데 뒤에 계속 인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인도. 그래서 인도 사람들은 가난하고, 그래서 왜 인도 사람들이 가난한가 막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인도가 그 사람이 다니는 인도에서 지금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저는 나라 인도인 줄 알고. 근데 여기서 그 인도는 정말 주변에 많이 보죠. 정말 돈 귀한 줄 모르고 막 쓰고 막 쓰는 걸 되게 호기롭다고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56페이지 맨 아래에 보면은 국민의 61%가 2007년 통계에서도 연봉이 이 35,000달러를 넘지 않는다. 그러니까 결국 인도를 걷는 사람들이 60%라는 거죠. 그렇다고 저는 꼭 이 인도를 다니는 사람이 꼭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잘 살 수도 있는데 당신은 쉬세요 라고 하는 거에는 나는 정말 절대 반대지만, 그리고 그다음에 부자처럼 보이는 것과 진짜 부자가 되는 게 어떤 건지, 사람들이 보통 부자라고 하는 거를 막 무조건 돈만 많은 거라고 생각하지만 64페이지에 보면 3F라고 해서 가족, 그리고 가족이나 친밀한 관계, 또 건강한 신체, 그리고 자유,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기회 같은 거라서 이 3F가 다 있어야 부자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으로 부자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내가 아까 왜 사업을 할 때도 결국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그거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것들이 정치랑도 참 연관되는데 80페이지에 보면 사람들이 되게 체제의 희생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게 다 세상이 다 잘못돼서 이런 거고, 보통 정치인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니체의 책에서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도 봐도 모든 철학자들이나 정치가들이 한결같이 하는 똑같은 말은 이거 다 쟤네들이 잘못해놔서 그래.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보라니까. 그럼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게 모든 이 인류의 역사에, 모든 역사에 나오는 정치의 그 똑같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갑자기
이 사람들은 나는 불행하거나 뭐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자꾸 당신은 불행해, 당신이 지금 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잘못된 체제의 희생자라니까 라는 거를 계속해서, 그러니까 저 체제를 만든 저 사람들을 바꿔서 나한테 기회를 줘봐봐, 나는 당신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어 라고 하는 게 모든 정치의 어떤 문제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정말 그 근대의 철학자들조차도 이 인류의 역사에 왜 사람들이 이게 불행한 역사를 거듭하게 됐냐의 가장 그 키 핵심 그런데, 여기서 보면 존 F 케네디가 국가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할지를 묻기 전에 당신이 국가를 위해서 뭘 할지를 물어보라 라고 했고, 옛날에 프랑스 혁명 때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라고 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달라, 그냥 달라. 그래서 주겠다는 사람들을 무조건 뽑아주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나의 인생까지도 망치게 되는지. 그래서 반드시 자기 스스로에게 의지하고 자신에게 책임감을 갖고 자기가 자기 인생의 통제력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런 피해자 그런 거에 속지 말아라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다음 서행차선은 이 사람이 다니는 인도보다는 훨씬 낫죠. 이 사람들은 이제 우리가 그동안 우리 제일 첫 권에서도 그 데이비드 님처럼 뭐 카페 라떼 효과, 그래서 라떼 한 잔 하루에 5,000원씩만 아껴도 이게 복리로 얼마나 돈이 된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뭐 복리의 중요성, 뭐 워렌 버핏도 그렇고 뭐 이런 수많은 이런 재테크 관련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이렇게 했던 건데, 이 것들도 제가 봤을 때는 훨씬 낫죠. 그죠? 인도에서 마구 펑펑 쓰다가 진짜 완전히 거지가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데, 여기서는 한 발 더 나아가서 이 사람들처럼 해서 그런 거지를 벗어나서 이렇게 한 55세쯤 은퇴해서 그냥 평탄한 삶을 사는 것도 굉장히 좋다. 근데 이거에 마냥 만족하면 그렇게 하면 되고, 하지만 당신은 이거에 만족하지 않고 더 큰 부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더 큰 부로 담대하게 나아가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또 이 부자라고 하는 거를 아까 서행차선 같은 경우는 그냥 자산 더하기 빚을 다 이렇게 부라고 생각했던 거고, 그래서 이 서행차선은 또 빚은 굉장히 나쁜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는 않고 내가 직업과 투자, 그 라떼 효과 그 책에서도 똑같이 나왔던 거잖아요. 직장을 온전히 다니면서 그러면서 투자에도 눈을 돌리면 직업에서 나오는 주 수입원과, 여기 106페이지, 직업에서 나오는 주 수입원과 시장에서 내가 투자를 해서 얻는 그 부수입이 합쳐지면 그게 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만 해도 인구의 뭐 70% 이상, 우리가 한 30%가 못 살고 한 70%가 이 서행차선을 간다고 생각하면, 이렇게만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도 사실 나이 들어서 아주 험한 꼴은 당하지 않고 그래도 잘 살 수가 있는 거죠. 이것도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거죠. 우리가 모두가 반에서 다 3등 안에 들 수도 없는 것이고, 내가 똑똑하게 해서 내가 반에서 10등 정도를 하면은 굉장히 그건 칭찬받아야 되는 삶인 거죠. 근데 다만 이 사람은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특히 당신이 이 책을 읽는 사람이 젊은이라면 젊었을 때는 더 그런 아이디어나 직관의 이 어떤 이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당신의 직관을 믿고 더 담대하게 꿈을 꿔봐라 라고 하는 거를 정말 진심으로 젊은이들한테 말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보면 이렇게 말에 그런 어휘들이 많은데, 이제 서행차선은 일하는 데 시간을 쓰고 부자들은 시간이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한다. 또 서행차선 부자들은 돈에 인색하고 부자들은 시간에 인색하다. 그리고 서행차선은 부자에 고용되고 추월차선은 고용한다. 뭐 이런 것들에서 이런 비유를 굉장히, 정말 이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라는 게 정말 티가 나요. 그래서 이 말의 어떤 그것들이 기존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들을 정말 이렇게 약간 패러디하면서 굉장히 우리에게 잊지 못할 말들을 참 잘 이렇게 잘 쓰신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드디어 두구두구두구 이제 정말 추월차선은 도대체 어떻게 가느냐, 도대체 이 세 번째 문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냐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걸 조금만 좀 더 젊었을 때 이걸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거고, 저도 사실 이 책을 막상 읽고 나니까 이 책이 처음 나왔을 때 내가 이 책을 만약 읽었더라면 참 틀렸겠다. 이 책이 2013년에 나왔거든요. 네, 제가 이 책을 만약 7년 전에 이 책을 읽었더라면 나도 참 세상을 보는 눈이 좀 달랐었겠다 싶으니까 지금
본인은 더 젊은 나이에 보는 거니까 또 그리고 따님이나 이렇게 자녀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다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각 사람에서 그런 어떤 개념, 뭐 부채에 대한 인식, 시간, 교육, 돈, 뭐 수입원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을 이게 각 서행 차선이냐 인도냐 추월 차선이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리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갖추는 거. 그리고 여기서는 부의 방정식이 부라고 하는 거는 순이익의 자산 가치를 포함한 것이고 전략이 제일 많은데 전략은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더 많은 것을 얻는다. 이게 결국 대박이 나는 사업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거죠. 이 돕는다는 게 전처럼 뭐 그냥 구태의연하게 뭐 돈을 뿌려준다든가 뭐 옷을 뿌려준다든가 이런 자선의 개념이 아니라 남이 어쨌든 더 불편하고 더 많은 돈을 들여서 하고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더 쉽고 더 싸고 더 행복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을 마련해 줄 수 있다면 그거가 진짜 진정한 도움이고 그것이 나에게도 큰 성공을 안겨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어떤 책임감에 있어서도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거고 완전히 모든 것은 내 책임하에 있기 때문에 결국 내가 모든 것을 또 통제하고 선택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빠르게 부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가에 여기 재밌는 그 비유가 옛날에 파라오가 조카 2명을 불러다가 그 파라오를 먼저 짓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한 명은 열심히 그날서부터 하루도 안 쉬고 이제 3년을 꼬박 짓고 한 명은 3년 동안 도대체 하는 거 아무것도 없이 방 안에 들어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한 명이 무조건 내가 이제 피라미드를 받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3년이 지난 어느 날 그 3년 동안 방 안에서 놀고만 있던 애가 어떤 이상한 기계를 갖고 오더니 척척척척 40일 만에 이 사람이 3년 동안 지은 거를 그대로 다 해내고 결국은 8년째가 됐을 때 한 사람은 마지막 그거를 하다가 더 이상은 이제 감당을 못하고 죽고 한 사람은 그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이 150페이지에 생각 없이 행동부터 먼저 한 일 우리가 뭐 실행력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성공의 요소로 하지만 아무리 실행력이 중요하지만 생각을 해가면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시스템을 고안하는 데 더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왜 유명한 말로 뭐 나에게 나무를 베야 되는 뭐 일주일 있다면 뭐 6일 동안은 도끼를 갈고 그리고 뭐 나머지 하루 동안 베겠다고 한 것처럼 실행력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게 무조건 몸만 쓰는 그런 열심히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오랫동안 고민하고 정말 집중하고 그렇게 하고 마침내 이제 착수해서 일사천리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지만 설사 사업을 한다고 해도 그게 직장 같은 사업이 됐을 때는 결국 그건 또 성공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본 거지만 그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서 딱 한마디 정말 기억에 남는 게 딱 그거였었거든요. 거기서 부자 그 직업과 사업을 그 구분하는 말이 있었거든요. 뭐가 직업이고 뭐가 사업이냐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업이 영업이 번창할수록 그 오너의 시간과 몸이 메이는 거면 직업. 이 번창할수록 오너에게 시간의 자유를 주면은 사업. 그런 거에서 거기서 그 딱 결론이 의사는 직업이다. 의사는 잡이다. 이거 있었어요. 그래서 근데 뭐 사실 하지만 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몸이 안 얽매이는 사업은 사실 또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정경련이나 이런 데서 정말 우리나라에 뭐 진짜 뭐 50대 재벌 뭐 이런 분들이 다 모여도 다 똑같이 하는 말이 있대잖아요. 나 없이 시스템이 돌아가는 그런 거 세상에 있으면 나도 그런 거 정말 하고 싶다고. 이 세상에 내가 빠져서 시스템으로만 돌아갈 수 있는 거는 사실 없는 거고 내가 끝없이 개입해야 되는데 다만 내가 꼭 그 자리에 반드시 그 시간에 있어야 하는 건지 그거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지가 제일 큰 것 같아요. 절대로 사업가라고 해서 뭐 하루 24시간 중간에 많은 시간을 노는 게 아니고 사실 그 누구보다도 20시간 중에 대부분의 시간을 이 일을 위해서 했는데 다만 몸이 공간적으로 어디 있었냐 또 시간의 분배를 이렇게 내가 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이제 그러면 추월차선으로 가고 싶은데 그럼 도대체 어떤 사업을 해야 이렇게 돈이 열리는 그 나무를 할 수 있냐 해서 171페이지를 보면 이제
그 패시브 인컴이라고 해서 그 일하지 않으면서도 벌어들이는 그 소득이 중요하고, 그 돈이 열리는 나무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돈이 열리는 나무에 씨앗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콩 심은 데 콩나무고 뭐 감 심은 데 감날 테니까. 근데 그러면 그런 사업이 뭐냐? 그러면 173페이지에 임대사업, 컴퓨터 소프트웨어, 그리고 컨텐츠, 유통 시스템, 그리고 인적자원 사업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보면 임대사업이 1등급이고 2등급, 3등급, 4등급 이런 식으로 인적사업이 제일 C 점수를 줬었는데, 여기에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게, 이게 지난 이 막 그 글로벌 호황일 때는 이렇게 이제 임대 시스템이 굉장히 좋았지만, 사실 지금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이제 재테크를 하게 되고 AI가 하게 되면 사실 부동산이 가장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그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는 정말 이 인터넷 덕분에 결국 인터넷이 아니었다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 이 10대 부자는 전부 다 있지 않았을 거거든요. 빌 게이츠 누구 할 거 없이 전부 다 이 인터넷에 도움을 받은 사람이라서, 시장이 다 자기 나라만이 아니고 자기 동네였던 것에서 자기 동네가 아닌 자기 나라, 전 세계, 그리고 24시간 365일이 되다 보니까 그런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거고, 세 번째가 컨텐츠 사업이라고 해서 이제 조앤 롤링이나 이런 유명한 그 작가들이 쓴 책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이 수입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유통 시스템으로 이제 아마존닷컴 같은 것도 처음에 책방으로 시작했지만 결국 이제 전부 다 모든 분야에서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인적 시스템은 사실 가장 어려운 거긴 한데, 사람을 많이 고용하면 고용할수록 사업은 커지겠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업을 하는 오너의 자유는 당연히 없어질 거라서, 정말로 사업을 좋은 사업이라고 할 수 있냐 해서 이 저자는 자기는 스스로 그런 기회에서 그냥 안 해버렸다고 하죠. 사업을 안 키우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거고, 여기서도 이 남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성향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어도 사업을 큰 사업체의 어떤 사장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삶의 어떤 보람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실소득이 중요하지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런 기요사키, 이런 부자 아빠 가난 아빠에 대한 여기에도 반론 같은 것들이 종종 있는데, 여기서 저축하면 지는 거다라고 했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 이 저자가 생각할 때는 저축하면 이기는 거다. 저축을 해서 종잣돈이 돼야, 그리고 그 돈을 뭘 하게지 해야 되는 거지, 저축이 왜 지는 거냐, 나는 반드시 저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던 거고, 하지만 부의 원천은 반드시 사업에서 나온다. 이제 189페이지에 사람들이 모든 정치인, 모든 하여간 성공한 사람들이 똑같이 하는 말은, 부의 원천은,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나 공인들의 자산 공개할 때 보면은 전부 다 부의 원천은 다 사업에서 나왔다는 거는 증명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 근데 이렇게 많이 하려면 결국 규모가 중요해서, 얼마나 1000명한테 도달하는 일하고 100만 명한테 도달하는 일은 굉장히 틀리기 때문에, 내가 정말 큰 돈을 벌고 싶다면 100만 명한테 할 일, 그리고 또 더 중요한 일을 할수록 반드시 부의 크기는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거고, 이 6장이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지난 이 동양의 우리나라 사회랑 지금 현 상황이랑 굉장히 틀린 것 같아서, 옛날에는 우리나라가 정말 외국의 대기업 회장님하고 부회장님하고 이렇게 정말 중요한 글로벌 계약을 할 때도 우리나라는 이제 과장이나 대리가 가서 프레젠테이션하고 도장 찍고, 외국은 훨씬 더 큰 글로벌 기업인데도 다 거기에 부회장 같은 사람들이 직접 나오고 이런 거를 많이 볼 수 있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윗사람이 아랫사람이 일 뺏어서 하면은 가오가 안 선다고 생각하고 윗사람답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 서양은 그렇지가 않아서 아무리 높은 사람이 돼도, 회장이 돼도 부회장이 돼도 자기가 하는 일을 절대로 아랫사람한테 넘겨주지 않거든요. 이게 서양과 동양의 큰 차이였던 것 같은데, 결국 승은 서양의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우리나라도 점점 더 올라가고 있는 추세죠. 그래서 옛날에 멋모르고 내가 삼성이기 때문에, 현대이기 때문에, LG이기 때문에 막 대리인 와중에도 저기 막 부회장이랑 얘기하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해서 나와서 창업했다가 완전히 박살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가서도 그렇게 대접받고 했던 거는 삼성의 과장이었으니까, LG의 과장이었으니까, 그 기업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렇게 믿어줬던 거지.
그 사람이 그 명함에 찍히는 그 로고 없이 이 맨땅으로 세상에 나오면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기 성찰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201페이지에 조금은 철학적인 것 같은데, 아무튼 스스로를 소유하지 못한다면 스스로에게 먼저 투자할 수 없다. 그리고 그래서 하여간 나 스스로를 누가 소유하고 있느냐, 어떤 직업적인 거든 정신적인 거든 철학적인 거든 나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로 나를 남에 의해서 통제당하게 하지 말아라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사업을 하려면 반드시 이제 주식회사나 이런 유한회사 같은 거를 해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조그만 동네 가게를 해서는 큰 돈을 벌 수 없죠. 반면에는 정말 조그만 가게로 시작했던 스타벅스가 지금 세계의 어마어마한 기업이 된 거에는, 이게 아무리 조그만 가게도 무한 반복이 되게 되면 결국은 되잖아요. 그래서 이 뒤에 규모를 키우라는 말에서 나오는 그 규모를 키우는 몇 가지 형태 중에 가장 흔한 그 무한 반복이 그런 프랜차이즈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하라는 거고, 여기 206페이지 여기 조금은 더 어떤 철학적인 건데, 결국 가난이라는 것은 질병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선택이다. 나의 지금의 모습은 결국은 다 내가 선택한 것의 결과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선택했었는지 지금의 당신의 모습은 당신이 이때까지 한 모든 선택의 결과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조그만 시작이라도 그게 나비 효과와 이런 마력이 보태져서 나중에 엄청난 큰 좋은 일이 될 수도 있고, 또한 나쁜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큰 성공을 하고 싶으면 앞일부터 닦아라라고 하는 거는, 정말 큰 거를 얻고 싶으면 작은 거부터 잘 하라는 거죠. 작은 거는 다 엉망으로 하고서는 큰 거에서 성공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되게 디테일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그 디테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보통 그거 다 좋은데 그거 하나만 문제야 그러면 100 빼기 1이잖아요. 그러면 99가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은 100 빼기 1은 빵이 된다는 거죠. 빵은커녕 심지어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마지막 1을 보탰냐 안 보탰냐에 따라서 결국 어마어마한 성공을 하느냐, 완전히 모든 거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쪽박을 찾느냐가 결국은 그 디테일에서 있다는 거. 그래서 진짜 일독해 보기를 권해드려요. 저 서점에도 있어요. 디테일의 법칙. 디테일의 힘. 정말 좋은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업, 이렇게 다른 회사들이 그 디테일 하나로 어떻게 망했었는지, 또 디테일 하나로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런 사례들이 되게 많은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나한테 무엇이 더 중요한지, 내 생에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먼저 결정하는 거에서 223페이지에 보면, 오늘은 남은 인생의 시작하는 첫날이다. 그래서 아무튼 과거를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백미러는 치워버리고 그냥 하여간 오늘 첫날부터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풍을 맞을 때 슬퍼하지 말고 역풍에 등을 돌리면 그 역풍이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래서 그 상황을 잘 할 수 있는 거고, 230페이지에 당신 인생의 사람들은 사실 같은 소대의 전우들과 같다. 그 사람들이 당신을 구할 수도 도울 수도 파괴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옆에 있는 사람들 잘하자. 이런 어구를 또, 아무튼 이 모든 거의 대가는 시간이 제일 중요하다. 다른 거는 물건과 달라서 시간은 남들과 나눌 수도 없고 삶의 핵심이다. 저도 사실 시간은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저도 사실 잘 못했던 게, 옛날에는 그림 같은 걸 보면 저 그림이 저 그림 찍찍 그리고 뭐가 이렇게 비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수술 같은 것도 수술 깎아주시면 안 돼요 이러기도 하고, 뭐든지 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친구가 조각가일 때도 그렇고 음식일 때도 그렇고, 사실 그 사람의 생명의 시간, 그 한 시간을 들여서 만든 음식이라면 정말 그 음식의 값어치라고 하는 거는 말할 수 없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음식이 있을 때도 그 음식에 대한 재료가 파가 얼마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실력이 좋은 요리사를 차치하더라도 아무튼 그 실력도 좋은 그 훌륭한 사람이 그 사람의 생명의 시간, 한 시간을 들여서 만들어준 음식이라면 정말 그 값어치는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할 때도 시간이야말로 가장 큰 자산이고 가장 중요한 거다. 그래서 그 233페이지의 일생은 자유시간 더하기 노동시간으로 더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제일 큰 그 자산이니까 쓸데없는 것들, 인생에 있는 것들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리고, 그래서 나에게 자유 시간을 확보한다는 거, 그게 궁극의 부를 누린다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곧 부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돈나무를 할 수 있는가는 뭐 그냥 공부해라 공부 이 말을 끝까지 하고 있죠. 졸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졸업은 그냥 그걸로 끝난 거고, 졸업 후에 공부를 안 했다면 당신은 그냥 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은 거다. 그래서 끝없이 공부를 하다 보면 공부하는 와중에 아이디어를 얻고 지식을 구하고, 그래서 다 할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끝없이 죽을 때까지 공부해라.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공부를 못한다 그러면 246페이지에 운전대야 운동대야 기다린대야. 기다리는 시간, 화장실 가는 시간, 운전하는 시간, 뭐 TV 시청하는 시간 다 해서 그 시간에 대학 하나 간 것만큼 공부할 수 있다 라고. 그래서 그냥 당신이 부자가 되는 길이 제일 여기서도 핵심으로 말하는 게 계속 공부해라가 그랬던 거고, 공부하고 그 다음 장에 헌신해라. 헌신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어떻게 헌신하지 않고 그 어떤 특별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가. 이 실행하지 않은 아이디어는 아이디어가 아니라고 한 것처럼 실행도 해야 되지만, 실행만 해서도 결국 되는 게 아니고 거기에 정말 헌신을 해야 되는 거고, 또 여기서 261페이지 올바른 길로 가야만 부로 통한다. 이것도 역시 약간 철학적인 것 같은데, 아무리 돈이 든다고 하더라도 그게 뭐 꼭 좋은 길이 아니면 좋지 않고 옳은 길로 가야 하는 거죠. 그리고 왜 우리가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왜 똑같이 돈을 벌어도 왜 음식이나 이런 거는 고맙다는 소리를 들으면서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음식 장사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하늘이 내린 사람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고, 똑같은 돈을 벌어도 어떤 도박장 같은 거를 운영해서 했다든가 그러면 돈은 많이 벌겠지만 남의 눈에 피눈물 나게 해서 번 돈이라 그 돈이 그렇게 끝이 안 좋다고 하죠. 그런 거. 그리고 그럼 아까 영향력이 커야지만 큰 돈을 벌 수 있다고 했는데, 영향력은 어떻게 높이느냐? 263페이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실전에서. 그래서 필요, 진입, 통제, 규모, 시간. 그래서 남들이 필요한 거를 해야 되고, 필요 없는 거 아무리 멋진 거 해봐야 소용없고, 그리고 진입 장벽이 높아야지 아무나 뛰어들 수 있는 거는 뭐 아무것도 아니고, 또 내가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있어야지 남에 의해서 통제당하는 거는 소용없고, 규모가 너무 작아서 뭐 동네 몇 명한테만 파는 거 소용없고 100만 명한테 팔아야 되고, 또 시간을 얼마나 내가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가 하는 거고. 하지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이 1번인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는 거. 내가 자아도취적으로 막 이런 거 좋을 거야 라고 해서 하는 거 다 필요 없고, 남들은 도대체 뭐가 관심이 있는가, 남들한테는 뭐가 필요한가, 남들한테는 뭐가 지금 불편한가, 남들은 뭐 때문에 지금 곤란을 겪고 있는가, 그런 곤란함과 문제점을 해결해 주면 그것이 바로 큰 성공으로 갈 수 있을 거다가 제가 보기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68페이지에도 100만 명한테 남들을 도와봐라. 여기서 9가지가 기분 좋게 해주고, 문제 해결해주고, 교육 가르쳐주고, 외모를 발전시켜주고, 안전을 제공하고, 긍정적 전설을 주고, 꿈과 희망을 고취해주면 결국 이게 남을 돕는 거는 거죠. 우리가 돕는다 그러면 뭐 무조건 자원봉사만 하거나 돈만 이렇게 내는 게 아니라, 이렇게 결국 남을 도운 건 결국 당신한테 큰 성공을 줄 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탁월함을 헌신을 넘어 열정이 있어야 이 헌신을 할 수 있고, 헌신을 하면은 결국 탁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반드시 될 거다. 재밌었던 말이 214페이지에 골드러시 때는 금을 파지 말고 삽을 팔아라. 정말로 좋았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이런 정신 진짜 왜 진짜 생각을 못했지. 골드러시 대부분 사람들 다 쪽박 차고 진짜 막 집안만 막 풍지박산 싸움 나고 그랬었는데, 삽을 팔았으면 참 이런 마인드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생각을 진짜 해보세요. 여기 별 3개 치고 쫙 크게 접어놔가지고 언제라도 딱 펴볼 수 있게 해서 삽을 팔아야 되는데.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통제권을 꼭 끝까지 잃지 말라는 거. 남에게 통제권을 맡기는 순간 모든 것은 다 잃게 되거나 아니면 잃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스러기밖에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당신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제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고요. 또 시간과 분리돼야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사업이 결혼처럼 되다 보면 사업이 감옥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미리 생각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아무튼 296페이지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인터넷이나 어떤 혁신적인 아이디어, 그리고 의도적인 되풀이, 뭐 프랜차이즈를 한다든가 똑같이 뭐 대량 생산을 해낸다든가, 뭐 음식도 요즘은 다
이 동네에서 아무리 뭐 줄 서는 집이라고 해도 소용없는데 이거를 요즘은 밀키트라 그래갖고 왜 좀 냉동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이렇게 전국으로 막 그 배송하잖아요. 그럼 뭐 정말 뭐 몇만 배를 팔 수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무한 반복을 한다든가 프랜차이즈를 한다든가 그런 거를 하면 좋을 것이다 라고 하고요. 또 하여간 아무리 아이디어가 있어도 아이디어가 아닌 실행에 있는 거기 때문에 실행을 꼭 해라라고 306페이지에 하고 있어서 하여간 기회라고 하는 것은 충족되지 못한 욕구이고 불편을 해결하는 데 있고 단순화하는 데 있고 그래서 감정이며 편리함이고 더 나은 서비스고 고통을 치유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어떤 기회를 잡으면 기존에 형편없던 사업은 다 퇴출될 거고 당신이 대박을 잡을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7장에 114페이지 보면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 우리가 돈을 대해서 모르는 게 자랑이 아니다. 그래서 내가 돈이 뭔지 꼭 공부를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악의 근원, 저 사람이 부자인 건 내 돈을 뺏어갔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이미 진 것이나 다름없고 돈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고 내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고 싶은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이 시스템을 만들 건지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전에도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우리 인간은 그냥 태어난 DNA 유전자는 사실 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맞다고 하잖아요. 왜냐하면 신석기 시대 그 수백만 년 동안 우리는 음식이 있으면 다 나눠 먹었잖아요. 내가 토끼를 사냥해 놓고 그거를 뒷동산에서 나무 뒤에서 혼자 먹고 왔다 이거는 뭐 인간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공통으로 같이 먹어야 되고 그게 농경사회 때까지 사실 다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 유전자에 새겨진 거는 사실 모두가 다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인 게 맞고 하지만 중요한 건 우리 인류 역사에 이 현생 인류 20만 년 역사만 치더라도 이 20만 년 만에 지난 100년 사이에 200년 전에 어느 날 정말 사람들이 진짜 혁신을 가져온 거죠. 산업혁명이라는 걸로 해서 예전에 농경사회는 아무리 농업기술이 발견해도 우리 인간이 뼈 빠지게 일해야 내 먹을 거를 겨우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나보다 더 가졌다는 거는 무조건 내 거를 뺏어간 사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농경사회일 때까지는 부자는 뭔가를 뺏어간 사람이 맞는데 이 산업사회가 된 이후서부터는 사실은 부자는 내 거를 뺏어간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부를 만들어내는 사람이고 그 사람 덕택에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된 그 회사에 내가 취직할 수도 있고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이 온 사방을 다니면서 먹고 사고 뭐 하는 것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하든 식당을 하든 다 그 사람들 덕택에 그래서 무언가 사업을 어떤 이 인노베이션을 혁신을 이루어서 산업을 하거나 상업을 한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내 돈을 착취해간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에 없던 부를 창조해낸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존경받아야 되고 굉장히 이렇게 본받아야 될 사람인 거죠. 이게 어찌 보면 우리 인류 역사에 20만 년 동안 우리가 가졌던 나보다 더 가졌던 사람에 대한 어떤 적개심과 지난 200년 전에 처음으로 우리 인류가 생각해낸 이런 혁신에 의한 무한 어떤 부의 가치, 지금 이 부의 추월 차선도 결국 남의 돈을 뺏으라는 게 아니거든요. 당신이 어떤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게 남의 인생에 도움이 되게만 한다면 당신이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는 결코 남의 돈을 뺏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거를 약간 잘 택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세금을 내는 거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재무지식을 갖고 있어야 나중에 일만 열심히 하고 내가 이걸 왜 한 거지? 라는 그런 허무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고 또 시행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속도를 높이는 결국 우리가 추월 차선을 공부하려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내가 50년 뒤에 부자 되지 말고 좀 더 빠른 날에 되고 싶은 건데 그거를 당길 수 있을까 하는 거고 여기 40장에 고객에게 충성하라 라고 하는 거에서 고객의 어떤 소음, 불평이라고 보지 말고 그거를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 우리가 사실 회사에서 엄청난 시간을 들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가 도대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불평하는 사람들의
그 아이디어를 보다 보면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활용하느냐. 본인도 리무진 사업에서 리무진 기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그 쏟아냈던 많은 불평들을 자기가 들어볼 기회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자기한테는 그 기회의 근광이 되어서 자신의 성공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게 되면 그게 입소문이 나게 되고, 그렇게 하면 결국 그 고객들은 나에게 충성하게 되고, 그럼 나는 진짜 충성할 사람은 누구냐? 윗사람도 아니고 직원도 아니고 그 고객들한테 충성하면 된다. 경쟁사도 있는 게 낫다. 경쟁사를 뭐 이렇게 나쁘게 생각할 거 없다.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20가지 해서 367페이지의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부는 하나의 과정이지 일회성의 사건이 아니다. 그리고 인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 부가 되는 방식에 이제까지의 전략에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무계획이라는 것을 다 인정하고, 그리고 내가 새로운 것을 배워나가라. 그리고 세 번째는 무조건 멈추고 뒤바꿔라. 멈추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지금 멈추신 건 매우 잘하신 거예요. 일단 멈춰야. 시간이 제일 큰 자산이니까 시간 도둑을 피해 다녀라. 그리고 변수를 통제해야 되고, 자산과 소득에 대한 생각이 있어야 되고, 숫자를 꼼꼼히 생각해야 되고, 영향력의 법칙 그 8번이 정말 중요해서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그리고 9번은 누가 삶의 항해는 결국은 선택이다. 나의 이 항해를 누가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건데, 하여간 젊었을 때 하는 이 마력은 나이가 들 때보다 훨씬 더 강력하기 때문에 지금 한 살에도 젊었을 때 하라는 진짜 간곡함이 여기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0번에 벗어나기, 그래서 회사 형태를 해야 되고, 열정과 목적이 있어야 되고, 정말 요즘 뭐 영혼을 갈아 넣어라 하는 거 있잖아요. 영혼을 불살라라 이렇게 하고, 학습, 배움을 절대로 멈추지 말아야 된다라고 맹세를 해라. 그래서 하여간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독서다. 우리가 옛날에 뭐 고급 정보 얻겠다고 막 1차, 3차, 4차 뭐 그 사람의 어떤 방어 기제가 풀릴 때까지 뭐 4차까지 가서 그 사람이랑 독대를 하면서 무슨 고급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그런 거 필요 없고 그냥 독서해라. 그리고 추월 차선으로 진입해라. 그리고 그 추월 차선으로 가는 길에는 그 필요성과 문제성, 남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뭘 문제가 있는지를 필요성과 문제점 두 개만 알아볼 수 있도록 정신을 단단히 훈련시켜라. 그리고 통제력을 갖춰라. 그리고 소유, 니즈를 해결하는 것이 사업이다. 그리고 자동화를 해라. 당신의 시간을 계속 사업으로부터 분리시켜라. 그리고 17번 복제할 수 있는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장은 고객을 당신의 상사처럼 대하고 불만을 기회로 바꿔라. 그리고 사업은 반드시 단 하나의 사업에만 집중하라. 진짜로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좀 재밌는 말로, 재밌는 말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걸로, 본래 우리나라에서 IT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하도 컴플레인을 많이 해서, 이게 진짜 현실이기도 하고, 근데 그 컴플레인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사람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이죠. 좋게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뭐가 불편하면 불편한 대로 그냥 살거든요. 이러는 건가 다.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브레인스토밍이 다, 에브리바디가 다 브레인스토밍이 돼서, 이거 좀 이런 버튼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거 좀 얄팍하면 좋지 않을까, 이거 좀 넓으면 좋지 않을까, 접으면 좋지 않을까, 뭐 오만 생각을 다 하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 우리나라의 어떤 유전자 속에 있는 어떤 기질이 돼서 그런 것 같고, 그 되게 유명한 회사 두 개가 그 테팔, 지금 세계적인 기업이잖아요. 그 테팔이 사실은 지금 같은 기업이 불과 얼마 전만 해도, 한 20년 전만 해도 이런 기업이 아니었었거든요. 한 90년대까지만 해도 그냥 프랑스에서 그냥 먹어주는 기업이었었는데, 그 테팔이 공식적으로 거기 CEO가 한국 주부진들에게 감사한다고 크게 큰절을 한번 했잖아요. 그게 90년대 하여간 테팔이 한국의 지사장으로 오면은 이게 저승길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하나도 안 팔리고 반품만 다 되고, 하여간 한국 지사장 오면은 다 그냥 거의 퇴출되는, 왜냐면 영업 실적이 너무 나쁘니까. 그리고 뭐 오면은 뭐 회사에 출근하면은 뭐가 팔리는 게 아니라 그 불만 레터가 정말 과장 아니고 산더미처럼 쌓였대요. 그때만 해도 레터 시대라서 90년대 말에. 그래서 이제 뭐 오는 사람마다 다 그렇게 귀향을 가버리고,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드디어 왔는데 이 사람은 이제 아예 귀향인지 알고 온 거예요. 이제 뭔들 내가 여기에 왔다는 거는 이제 회사에서 나를 자르겠다는 뜻이고, 여기 오면은 뭐 당연히 실적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도 안 팔리니까 이제 난 잘리겠구나 생각하고 이제 터덜터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그 어느 날 사무실에서 이제 저녁에 이렇게 남아서 있는데 그 산더미처럼 쌓인 그 엽서를 보면서 이제 나 뭐 곧 프랑스로 돌아갈 건데 이것도 잘려서, 그래서 이제 하다가 그냥 이렇게 그걸 한 장 한 장 읽기 시작했나 봐요. 근데 그걸 이렇게 한 장 한 장 읽다 보니까 정말 신기한 생각들이 많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싶은 신기한 생각들이 많은데, 그래서 그 중에서 그래서 그걸 읽다 보니까 밤새는지 모르고 그걸 진짜 그 읽은 거예요. 이제 그 산더미 같은 거. 그래서 막 읽다가 이제 몇 개는 하도 기발해서 하도 신기한 아이디어라서 이제 한 5개인가를 빼서 그 5개를 그 다음날 이제 회사에 전화를 해서, 이 시차도 또 있잖아요. 그냥 그 밤인지 새벽인지 전화를 해서 뭐 이런 아이디어를 개발팀에 해볼 수 있겠냐. 거기서 개발해보겠다,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이제 뭐 한 게 유명한 게 그 센서 뭐 되면은 그 빨간색 색깔 바뀌는 거, 뭐 열 어느 정도 오르면, 그리고 뭐 프라이팬 길이가 뭐 좀 더 길었으면 좋겠다, 뭐 센치가 어때야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5가지인가를 뭐 제일 먼저 시범적으로 보냈는데, 그거를 훌륭하게, 그 어려운 아이디어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그 단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시작해 냈다가 정말 대박을 터뜨린 거죠, 전 세계에. 그래서 정말 그거를 다시 이제 정말 꼼꼼히 거기서 좋은 아이디어를 정말 이렇게 다 해서 이제 웨이팅 리스트를 다 해서 그거를 정말 찬찬히 다 구현해 나간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금의 이 세계적인 테팔이 된 거는 정말 한국 주부님들의 그 놀라운 아이디어와 그 열정적인 컴플레인이, 우리 같은 보통 귀찮아서 뭐 그지 같아 막 이러고 그냥 딴 거 사버리고 말았는데, 그 열정적으로 편지를 써가지고 왜 이렇게 안 바꾸냐며 답답하다며 그래가지고 했던 거. 그리고 또 클리니크가 본래 사실 굉장히 싸구려 회사였었는데, 아무것도 아닌 회사인데 지금은 뭐 샤넬이나 디오를 훨씬 넘어서는 회사가 됐잖아요. 그게 됐던 큰 계기가 90년대 말에 역시 우리나라에다가 그 칼라 라인을 내보낸 거예요. 지금도 기억나세요? 2000년 제가 프랑스 때 오갈 때만 해도 그때만 해도 유치하고 이제 외국 갔다 오면 뭐 사람들한테 선물해줘야 되는데, 그 비행기에서 파는 그 샤넬 디오르 파레트 보면 이게 진짜 인간의 얼굴에다 바르라고 한 건지 진짜 시퍼렇고 핑크 딱 그 똑같은 색들, 진짜 이거를 얼굴에 바르라고? 진짜 이게 이 사람들이 백인이라서 그런가, 눈이 파래서 괜찮나? 근데 우리는 그거 바르면 완전히 막 무슨 삐에로죠, 삐에로. 이게 진짜 멍미 막. 근데 뭐 사람들한테 그래도 뭐 디오로 이런 거 선물해 줘야 되니까 선물은 해주고 선물은 받지만 절대로 쓰지 않는 막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때 클리니크가 한 200개의 라인을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뭐 블루라 그래도 한 10개, 뭐 핑크라 그래도 한 10개, 뭐 레드 10개, 오렌지 10개, 뭐 브라운 10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200개의 라인을 했는데, 그거 전 세계다 풀면은 사람들이 미친 거 아니야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귀신같이 찾는다는 거죠. 뭐 핑크를 20개를 줘도 그 중에 제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딱 2개는 딱 뽑는다는 거죠. 핑크가 20개나 있는데도 그거를 뽑아내서 블루가 이렇게 많아도 그 중에 딱 뽑아내서, 그래서 그 200개 중에 한국 사람들이 한국 시장에서 제일 많이 팔렸던 거 20-30개를 딱 뽑아서 전 세계에 그걸 파레트로 출판하면은 뭐 정말 수백만 개가 팔리는 거죠. 그래서 클리니크가 결국 디오르나 그거를 다 깨부수고 그 싸구려 회사가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이 된 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목과 이런 게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의 어떤 유전자에. 그래서 국뽕이 아니라, 그냥 내가 봤을 땐 이건 좋은 거 나쁜 것도 아니라, 어찌 보면 일본 사람들의 우직함은 정말 본받을 만한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너무나 발명은 잘하는데 너무 발명을 맨날 잘하니까 발명된 거를 귀한 줄 모르고 내팽개치고 근데 외국 사람들은 그걸 눈부시게 진짜 그 평생을 바쳐서 몇 대를 거쳐서 그걸 하니까 또 훨씬 훌륭하게 해서 장단점이 다 있는데, 그래서 그런 거 사실 우리나라의 의료, 특히 성형외과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믿을 수 없을 만큼 이렇게 발전했는가, 정말 사람들이 경이로워하거든요. 경이로움을 떠나 어떤 때는 조롱에 가까울 만큼, 어떤 때는 정말 믿을 수 없다는, 어떻게 수술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는데, 우리가 90년대 말서부터 한 말이 있어요. 한국에서 수술해 보세요. 진짜로 이
사람들의 그 이건 안 되나요? 저건 안 되나요? 이건 안 되나요? 외국 같으면 어떻게 돼도 그냥 그런갑다 하고 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걸 끝끝내 그걸 하고 또 어찌 보면 의사들도 그걸 끝끝내 해낸 거죠. 그래서 약간 혹시 1분만 더 얘기하면 그 되게 재밌는 게 제가 2002년도인가 캐나다에 되게 유명하신 세계적인 의사가 있는데 거기 갔는데 그 의사가 뭐 세계적인 의사인데 그 사람이 있는 거예요. 막 얘기하다가 세상에는 딱 두 부류의 여자가 있는데 이 두 부류의 여자는 정말 난공불락이래요. 그렇게 세계적인 의사인데도 정말 그 두 부류의 여자는 만나면 안 된대. 그래서 누군데요? 그랬더니 하나는 주이씨고 하나는 코리안이래요.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코리안이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도 불과 2000년까지도 우리나라가 유명해진 게 2000년 동계올림픽 이후 2000년 말에 있었던 동계올림픽을 하면서 꽤 유명해졌거든요. 그 쇼트트랙을 보면서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놀래면서, 그리고 더 유명해진 거는 2002년 월드컵 하면서 유명해졌고, 그전에는 내가 2000년에 프랑스나 벨기에를 가거나 이렇게 해도 많은 헷갈리면서 이제 북한의 고위층 특권층 자녀인가 아니면은 하여간 지질이 뭔가 내가 그때 벨기에에서 만났던 그 의사 부부는 남편이 무역상을 해서 그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되던 날 프라자 호텔에서 묵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때 거기가 통제되는 그 순간을 다 봤대요. 그래서 그 사람의 머릿속에도 나는 근데 그 사람은 나는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가 조선이 1등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조선이 1등이고 우리나라 경제에서 다 꿰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를 잘 아는 사람조차도 굉장히 한국 그러면 굉장히 불안하고 뭔가 그런데 정말 어떻게 그렇게 조선이나 이런 건 잘하냐고 정말 믿을 수가 없다고 그렇게 우리나라를 잘 아는 사람조차도 우리나라에 대한 어떤 느낌이 굉장히 불안정했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나라, 행복한 나라로 비치기 시작한 게 2002년인데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코리안 우먼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코리안 우먼을 아냐? 코리안 우먼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근데 코리안 우먼 많대. 그래서 어떻게 그럼 뭐가 다르냐? 주희 씨는 논쟁을 위한 논쟁. 근데 다행히 자기 논쟁에 강하대. 그리고 논쟁을 재밌대. 그래서 절대로 안 진대. 주희 씨한테는. 중요한 건 이 코리안 우먼은 안 된대. 그래서 코리안 우먼이 왜 안 되냐? 정말 믿을 수 없는 하이 익스펙테이션. 도대체 어디서 그런 생각이 가능한 거야 싶은, 저런 말도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이 높은 이거는 저게 어떻게 저런 생각이 가능하지 싶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정말 세계 최고의 의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저런 상상이 가능하지 싶은 정도를 자기 의사한테 요구를 하는데, 자기가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 당당하게 그걸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학을 모르는 건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찌 보면 우리 한국의 의사들은 그거를 끝끝내 드러내준 거거든요. 의사의 자존심으로서나 아니면 잔소리 듣는 게 지긋지긋해서나 그거를 이제 해줬던 거라, 그런 거를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니즈를 하는 그런 감각은 굉장히 커서 결국 실리콘밸리도 다 인정하는 거잖아요.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한 거 다 한국에서 베꼈다는 거 다 인정하잖아요. 저커버그도 본인 기자회견에서 나는 싸이월드에서 영감을 얻어서 이거 했다 그랬고, 또 아이리버, 그러니까 아이폰도 아이리버에서 그 아이팟이 제일 처음에 대박을 터뜨리면서 아이폰까지 이어진 건데, 그 아이팟이 본래 아이리버를 그대로 베낀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리버에서 베껴왔다고 스티브 잡스가 스스로 얘기했고, 그래서 이 수많은 그 아마존도 쿠팡에서 영감을 얻은 거거든요. 본래 나는 지금도 기억해요. 내가 2000년 때 미국에 학회 갔을 때 이렇게 하면은 이제 거기 있는 내 친구들이나 동생이나 이렇게 하면서 여기는 시키면은 2주 배송이면은 익스프레스를 내면은 2주면 오면 다행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한 2000년 초반쯤 돼서 요즘 제트라는 게 생겨가지고 한 2배인가 3배인가 돈을 내면은 그 24시간 안에 오는 게 생겼대요. 그러면서 아주 대박이라면서, 근데 어마어마하게 비싼 돈을 내는데도 그거를 하는 사람들이 다 줄을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쿠팡이 그때 벌써 로켓 배송을 다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마존이 본래 그 쿠팡에서 영감을 얻어서 그걸 시작했다는 게 다 그 제프 베조스도 스스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실리콘밸리에서는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봐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서비스를
글로벌화하면 무조건 대박이다. 그래서 그런 게 있어서 그런 게 규모의 문제인 거죠, 항상.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나라도 삼성이나 LG나 이런 사람들이 아예 처음부터 법인을 미국에다 만들잖아요. 왜냐면 만약에 그 아이리버도 처음부터 미국에서 출시됐었으면 아이팟은 나오지 않았었겠죠. 똑같은 제품인데. 그래서 그런 것처럼 정말 젊은이들한테 그런 우리 안에 이미 막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에게 DNA적으로 있는 그런 차이를 발견하는 세심한 눈을 가진 우리 유전자를 잘 활용하면 진짜로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요즘 젊은 친구들은 정말 또 세련됐잖아요. 거기에 세련됨을 보태면 정말 더 잘할 것 같아요. 맨 마지막에 이 페이지도 없이 맨 끝 페이지에 추월차선 라이프 스타일을 위한 40가지 다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방에다가 붙여놔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맨 끝에 뒤에 여기 Q&A도 좋았어요. 그래서 요거 다음으로 부의 추월차선 언스크립티드라 그래서 좀 더 그 뭐랄까 그 실행적인 거 있거든요. 사람들이 뭐 알겠고 나도 부자 되고 싶은데 어떻게 하라고 그런 거를 위해서 되어 있으니까 그거 사서 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